안녕하세요. 명철한 니체의 초인철학입니다. 저번 시간에 세습편 13절 허무주의에 대한 것을 했는데 오늘도 계속 허무주의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14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민중이 하는 말이다. 하지만 나 너희에게 대지에게는 모든 것이 대지가 된다고 말하련다. 그러므로 마음까지 떨고 있는 광신자들과 의기추천한 자들이 깨끗한 요 이제 부처 붓다의 그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죠. 부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부처로 보이고 대주의 눈에는 대주로 보인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절대 진리는 아니고 한 반 정도만 맞는 그런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에게 깨끗하게 보이고 대지는 더러우니까 대지는 더러운 건 보인다. 근데 요것도 좀 안 맞죠. 대지가 오늘날 그 밝혀진 게 의하면은 상당히 깨끗한 동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깨끗하고 그리고 뭐 그렇게 탐욕스럽지도 않고 오히려 인간보다도 그 식탐 같은 게 좀 덜하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요. 또 돼지는 그 생산력에서 인간을 훨씬 능가하는 한 번에 한 새끼를 뭐 10마리 정도 이렇게 양산해서 그렇게 기르는 그런 생명력으로 보면 인간하고는 거의 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 면에서도 동물 중에서는 상당히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가 돼지 눈에 돼지만 보일 수가 없죠. 돼지는 인간도 다 알아보고 다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식별 능력이 다 있기 때문에 요 말이 이런 상식처럼 이런 말이 뭐 나돌고 있지만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게 아니고 또 깨끗한 사람이라 해서 모든 것이 뭐 깨끗하게 보이는 그런 것도 아니니까 이런 말이 상당히 일리는 있지만은 한 절반만 맞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광신자들이 말하기를 이 세계 자체가 오물을 뒤집어쓴 괴물이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 이제 광신자, 허무주의자 말하는데 허무주의자 종교인을 위시해서 이제 자본주의적 어떤 그런 인간들이 대부분 이제 허무주의를 그렇게 품고 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허무주의자들이 보는 이 세계는 너무나도 불결하다 이 말이죠. 오물을 뒤집어쓰고 있다, 불결하다. 저들 모두가 불결한 정신을 갖고 있어 그다. 그러니까 돼지처럼 그렇게 불결하기 때문에 물론 니체는 150년 전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그 동물이나 식물에 대해서 그런 자세한 것은 잘 몰랐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제 과학에 의해서 동물과 식물들이 이제 그 신비가 새롭게 많이 밝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학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는 뭐 나쁜 동물도 없고 그 뭐 열등한 식물도 없다 그런 주장을 강력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그런 거 몰랐기 때문에 뭐 돼지를 이렇게 불결 여기 이제 이렇게 밑에가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누구보다도 이 세계를 배후에서 보지 않고서는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자들, 즉 배후 세계를 신봉하는 자들, 그러니까 저편 세계, 저성, 천국과 지옥 뭐 이런 걸 믿는 사람들, 종교인들은 눈에는 세계 자체가 더럽다, 추악하다 이 말이죠. 세계가 추악하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것입니다. 언짢게 될지 모르지만 나 그런 자들이 얼굴에 대고 말하려고 한다. 이 세계는 뒤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사람과도 같다. 내가 아는 한 그렇다. 그러니까 요 이제 사람 뒤라는 것이 이제 요 엉덩이인데 뭐 직역하면 그대로 엉덩이인데 이 사람이 엉덩이가 있듯이 뒤가 있듯이 그런 세계 자연 이런 것도 그런 뒤가 있는데 그런 부분만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그런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세상을 추악하다고 이렇게 오물로 이제 이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잘못된 거죠, 이거는. 세계에서 많은 오물이다. 이 세계는, 이 세상에는, 세상, 내가 아는 한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세계 자체가 오물을 뒤집어 쓴 괴물은 아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볼 때 이제 요 세계가, 니체는 앞에서 그 역사를 천민과 폭군의 역사라고 그랬죠. 천민과 폭군의 역사. 천민과 폭군의 역사, 이 폭군의 역사라고 했는데 상당히 이제 그 세계를 그러니까 니체도 아주 악의적으로 나쁘게 그렇게 봤지만은 그거는 좀 이제 방편적이죠. 니체를 그렇다고 해서 니체가 세계를 전면적으로 세계 자체, 이제 자체라는 말이 전체적인 어떤 본질적인 그런 의미니까 세계 전체가 뭐 이렇게
악이다 그렇게 니체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단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그 점 좀 부정적인 점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역사가 세계 저기 천민 아니면 복군의 역사다 그렇게 했고 여기서는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계는 많은 오물이 있다. 그런 현상이죠. 보이는 현상으로는 추악하지만은 세계 그 자체가 세계 본질적으로 오물을 뒤집어 쓴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1%라도 어떤 가능성, 그 1%라도 어떤 가능성이 있으면 완전히 또 그 결과가 뒤집어지는 거죠. 그건 하나의 씨앗이 엄청난 그런 나무가 되듯이 이 1%의 가능성, 1%의 어떤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깨끗하다 한다면 얼마든지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1%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오물 뒤집선 그런 세상이 아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세상을 이렇게 보고 요 지금 허무주의자들이 주로 이제 종교인들이 이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기득권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세상 종말론까지 그렇게 앞에 뒤에 또 나옵니다만 종말론까지 그렇게 운운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악의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도 그런데 덩달아 가지고 이제 이런 현상만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보고 이렇게 이제 또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본질을 깨뜨려 보려고 그러면 상당한 그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 뭐 코끼리 장님 코끼리 그 만지기 뭐 그런 설화도 있지만은 그 일반인들이 어떤 세계의 그 전체의 모습을 그 보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 전체의 모습을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본질, 그 속내까지도 알기는 또 더더욱 어려우기 때문에 이제 현상적인 그런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장님 코끼리 그 보듯이 그렇게 한 부분 단면밖에는 이렇게 못 보는 그런 맹점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코끼리 장님 코끼리 그 설화는 인도에서 나온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한 그 함의를 띠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도 사실은 이 세계 전체를 그 세계를 물론 뭐 우리가 비상적으로 뭐 세계 여행을 하고 하지만은 어떤 정신 세계를 전체를 깨뜨려 본다는 것은 그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인도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세계에는 많은 것들이 악취를 내뿜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혜가 들어있다. 역경 그것은 바로 날개와 샘이 어디 있는지를 예감하는 힘을 창조해내니 많은 것들이 악취를 품고 있지만 그 니체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변증법적이죠. 악취가 지혜가 되고 이제 요런 그러니까 악취라고 하는 것도 요걸 지혜가 되게 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그 내공이 있어야 되죠. 요걸 이제 성화를 악취가 그 자체가 지혜가 될 수는 없고 요것을 이제 성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이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니체는 악취에서 지혜가 이제 나온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악취에서 역겨움이 있으면 또 그 역겨움으로 인해서 그 역겨움은 또 이제 비상의 날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샘이 그 솟아나는 그런 힘을 내게 하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역겨움에서 어떤 그런 비상하고 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생명력이죠. 생명력 분출하는 그런 엄청난 힘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 어렵죠. 이게 사실 일반인들이 이렇게 그런 악취에서 이런 역겨움 이런 걸 통해서 뭐 이렇게 생명력 비상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하여튼 가능성은 있는 것이니까 니체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없이 뛰어난 자에게도 역겨움을 일으키는 못이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더없이 뛰어난 자를 할지라도 아직은 극복돼야 할 그 못이다. 오 형제들이여 이 세계에 많은 오물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많은 지혜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해도 이런 악취가 있고 역겨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니체는 뭐 어떤 귀족이 됐든 뭐 물론 옛날 귀족이죠. 그 뭐 왕이든 뭐든 간에 오늘날 뭐 대통령이든 간에 다 그런 역겨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결함들이 다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를 아직 그 어떤 그런 마음을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복돼야 할 그 무엇이다. 많은 오물이 있다 하는데 그게 지혜가 역시 이제 지혜가 되려고 그러면은 여기에도 그 성화를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그런 것들이 겸비가 돼야 이제 가능하겠죠.
15절도 계속해서 이제 허무자들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이제 허무주의를 니체가 이제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허무주의의 어떤 극단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그 비상할 수 이렇게 날개를 갖고 비상할 수 없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허무주의의 극단까지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허무주의 극단까지 가보는 것이고, 그리고 현실을 지배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도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허무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점을 지금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 경건한 배우 세계를 침범하는 자들이 진정 악의와 거짓 없이 자신들의 양심에 대고 이런 상투적인 말을 짓게 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이 세계에 그보다 더 거짓스럽고 악의적인 것이 없는데도 말이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치가 배우 세계, 이제 다 허무주의자 배우 세계, 종교인들, 전국 지옥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러는 말들이 있는데, 그 니체가 볼 때는 이보다 악의적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 이보다 악의적이고 거짓된 게 없다. 그러니까 아주 가장 악랄한 그런 말을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배우 세계론자들이.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세계로 하여금 이 세계게끔 내버려 두어라. 그것에 반대하여 손가락 하나 들어올리지 말라. 원하는 자가 있다면 사람들을 목졸라 죽이고 찌르고 살을 베어내도록 하라. 그것에 반대하여 손가락 하나 들어올리지 말라. 그래야 저들은 이 세계와 절연하는 것을 배우게 되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종말론 이런 것들이 부르질 정도로 이 세계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죠. 이제 종교인들뿐만 아니고 정치인들, 자본가들, 그런 사람들은 생애 적대적입니다. 니체가 볼 때는 사람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말종적인 그런 세상, 종말론적인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안달하죠. 그러니까 이제 세계가 망하든지 말든지, 그대로 두라면 망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신경 쓰지 말라 이 말이죠. 세상이 망할 정도가 돼도 종교인들에게는 이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올리지 마라. 과거에 어떤 철학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자기는 트럭 하나도 바치지 않겠다, 그런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내세운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양주도 아니고 양자도 아니고, 하여튼 전국 시대에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걸 떠올리네요.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겠다. 세상을 위해서는 그런 사람이 지금도 이제 그런 이기주의가 아주 팽배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자가 있다면 목졸라 죽이든 학살이 일어나든 무슨 잔인한 말이죠. 이거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그런데도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반대하여 손가락 하나 들어오지 말라. 대단하죠. 이렇게 해서 세상과 저는 세상과 단절하게 하는, 세상과 단절하게 세상에 등 돌리고 현실을 도피하게 하는, 세상에 대한 불만, 이런 공포 이런 거 이렇게 이제 되면은 종교로 이제 기하고 그렇게 했던 엉뚱한 곳에 빠지고 이제 중독에 빠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너 자신의 이성, 네가 나서서 목졸라 죽여라. 이성을 목졸라 죽여라. 그것은 이 세계의 이성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야 너는 이 세계와의 저는, 그러니까 이성까지 죽이라 하는 거죠. 이성이 있으면은 이런 비판적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종교를 비판하고 이러면 또 이제 종교인들이 위험하니까 이성적인 이런 능력, 비판 능력을 갖다가 제거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성이라는 것도 그 세계에서 나온 이 세계 이성, 로고스, 속에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우주 이성, 세계 이성, 인간 이성 그런 뜻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이성, 신의 이성 그런 뜻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성, 인간의 나의 이성이라고 하는 거, 지적인 그런 능력도 이제 세계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세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세계를 버리고 있듯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단념하라, 세상을 포기하라, 삶을 포기하라 이거죠. 삶을 포기하라, 단절하라. 부셔버라 형제들이여, 경건하다는 자들의 이 낡은 서판을 부셔버라. 이 세계를 비방하는 저들의 이 상투적인 말을 부셔버라. 세계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이런 사람들, 이거 이제 제가 부셔버리라, 요게 이렇게 했는데, 요게 이제 간단한 말이 아니죠. 니체는 이제 반문명주의자라고 했는데, 문명 전체를 이제 거부하는 것입니다. 문명 전체를 해체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들었습니다. 부셔버리라. 문명 전체를. 그러니까 법과 제도, 이데올로기, 사상,
그런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종교, 뭐 문화적인 이런 정치적, 사회, 문화의 모든 어떤 그런 틀들, 구조들 이런 것들을 다 해체하라는 것입니다. 니체는 그래서 뭐 어떤 한 분야만 비판한 게 아니고 사회의 모든 전 영역이 다 문제가 있다. 이제 그런 아까 뭐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도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하여튼 세계를 전체적으로 해체해서 이제 재구축해야 한다는 그런 주의자입니다. 그렇게 요 부수벌에 여기서 단순히 뭐 요런 간단한 것들을 뭐 그런 것을 없애라 그 정도 아니고 또 혁명적인 주장을 지금 하는 거죠. 16장도 역시 이제 허무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같은데 요 6절은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제 이성과 반이성, 니체를 반이성주의자로 그러는데 니체는 여기서 이성도 비판하고 반이성주의도 비판하고 두 개 다 비판합니다. 이거 변경법적 통일이요. 저번에 저번에 뭐 운명 뭐 그런 거 됐죠. 운명과 자유, 자유와 운명, 숙명. 이것도 이제 니체 숙명주의도 비판하고 자유주의도 비판하고 두 개 다 비판하면서 변경법적 통일인데 그런 걸 얘기했고 여기도 16절에서 지식, 이성과 반이성주의 둘 다 비판하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는 사람은 격렬한 욕망을 모두 잊어버린다. 오늘날 어두운 골목곳에서 사람들이 속삭이듯 하는 말이다. 지혜라는 것은 피곤하게 할 뿐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욕망할 일이 아니다. 이 새로운 서판이 공공의 장태에 걸려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성, 지식, 인식, 그와 관련되기 때문에 많이 배운다는 것은 곧 이게 지성과 지식과 이제 관련되죠. 많이 배우는 사람은 욕망을 갖다가 상실한다 이 말이죠. 격렬한 욕망, 야망, 뭐 야성, 대망, 초인적인 그런 어떤 본능들, 초인적인 어떤 그런 강렬함, 이런 것들 다 망실한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공부할수록 할수록 실천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성이 많고 지식이 많으면 이런 행동을 더 못하게 되는 이런 이제 부작용이 생기죠. 그런 사람이 실제로 많죠.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실천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이제 나쁜 쪽으로 빠지는 악의적인 행동, 오히려 이성을 갖다가 지식을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훨씬 더 많을 것도 같습니다. 요 두 번째는 지혜라는 것은 피곤하게 할 뿐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욕망하려는. 그러니까 지혜, 지식 이런 것이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쓸데가 없다.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허무주의자들. 그 중에서도 이제 지식 허무주의자들, 요런 거는 이제 새로운 서판인 공공의 장소에 그럴 때 이제 새로운 서판이라고 니체가 자신의 도덕 철학을 새로운 서판을 쓴다고 했는데 니체 이전에 이제 쇼펜하우를 얘기하는데 쇼펜하우도 이제 새로운 근대 현대를 잇는 이제 그런 철학자로서 이런 주장을 이제 하는 거죠. 지식 허무주의. 그러니까 쇼펜하우 이전에는 그 지식 허무주의 이런 게 없고 요 이제 지식 이성주의 이거는 쇼펜하우 이전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후에 모든 서양 철학사가 이제 이성중심 철학인데 동양도 마찬가지예요. 동양도 뭐 공자 명자 해가지고 다 이성중심주의인데 이제 쇼펜하우 또는 이제 마르크스 이후로 이제 반이성주의라는 것이 이제 대두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으로 이어지는 서구의 모든 철학사 그리고 이제 요 뒤에 요 부분은 쇼펜하우로부터 시작되는 이제 반이성주의. 오늘날까지도 반이성주의, 뭐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서 이런 것들을 행행하죠. 근데 니체는 이미 150년 전에 두 가지를 다 반이성주의도 이성주의도 다 이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셔버리라 이제 하는 거죠. 부셔버리라 형제들의 요까지도 다 이제 부정하는 겁니다. 새로운 서판 또한 부셔버려. 요 새로운 서판, 그러니까 쇼펜하우 시대에 나오는 뭐 반이성이니까 요걸 근대적이다 해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에 이걸 되게 뭐 열광을 했지만은 니체는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걸 사고를 갖다가 비판을 했습니다. 니체는. 그런데 니체를 또 이렇게 악용을 했죠. 니체를 오늘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에서 니체를 그 선구자로 원조 격으로 해가지고 니체를 갖다가 추앙도 하고 악용을 한 거죠, 사실. 그랬지만은 니체는 이미 이런 그런 싹이 보이는 그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 싹이 보일 그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을 완전히 반박을 한 것입니다. 부셔버라. 근데 쇼펜하우도 날려버리라. 그러니까 니체가 젊었을 때 20대에는 쇼펜하우에 좀 빠졌어요. 그 쇼펜하우가 불교에 또 영향을 받고 해가지고
그럼 또 불교도 허무주의냐? 그것도 요 문제는 복잡한데, 불교는 교종과 선종이 있어가지고, 니체도 그렇고 쇼펜하우도 불교에 대해서 공부는 했지만, 제대로 공부는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교종과 선종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보면은 이성과 반이성이 다 이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데, 한 단면만 보고 이제 니체도 쇼펜하우도 어떤 그 불교를 좀 더 악의적으로 그렇게 해석한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지만은 또 이제 불교에 대한 오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음을 설교한 자들, 그리고 우리들이 이 서판을 내건 것이다. 보라, 이것 또한 예속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옥리들, 뭐 죽음을 설교하는 자, 옥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간수죠. 감옥의 간수인데 사람들의 정신적인 그런 간수, 그러니까 정신을 가둔다 이 말이죠. 정신을 감춘다. 이제 예속으로 끌어들인다. 요 예속이라는 말, 그냥 노예화한다는 거죠. 인간을 노예화한다는 것입니다. 노예화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없애버려라, 부셔버려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저들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가장 좋은 것을 배우지도 못했다. 모든 것을 너무 일찍, 너무 서둘러 배웠던 것이다. 제대로 씹어 삼키지도 않았다. 그래야 여기 위에 탈이 난 것이다. 탈이 나고만 위장. 저들의 정신이 바로 그렇다. 이 위장이 죽음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다. 진정 형제들이여, 정신이 곧 위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 이제 지금 이 니체가 그러니까 지식, 이성을 갖다 이제 긍정하는 게 나오는데, 제대로 배웠다고 그러면은, 제대로 배우는 사람은 그렇게 이성이니 반이성이니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배우지도 못했다. 가장 좋은 것이 이제 제대로 된 철학이죠. 좋은 철학 이런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단순 논리로 이성이니 반이성이니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너무 일찍, 그리고 그 배우는 것을 너무나도 일찍 급하게 성급하게 하고 너무 제대로 소화를 제대로 씹어 삼키지도 않았다. 소화를 못 시켰다는 것입니다. 소화를. 그러니까 제대로 지식을 주입하는 건 주입하는 건 쉬운데, 그것을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씹어 삼키지도 않았고 소화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현대는 너무나도 이제 그 지식의 어떤 그 과잉이죠. 너무나도 그 과식하듯이 너무나도 과잉 그 주입을 하다 보니까 뭐 더 이제 소화를 못하는 거죠. 탈이 나고 만 위장. 저들의 정신이 바로 그렇다. 정신이 고장났다는 거. 위가 고장나듯이 정신이 고장났다. 위장이 죽음을 쫓아가는. 그러니까 니체는 위장병으로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건강, 뭐 과학적인 그런 지식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벌써 위장이 나빠지면 죽음을 부른다는 까지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봐도 뭐 오늘날 중년만 되면 다 위장에 문제가 생긴다. 요 위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위장이라고 하는 것이 꼭 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식도부터 해가지고 소장, 대장 다 이 전 소화기를 다 이제 통틀었습니다. 위장이라고 그렇게 봐야 될 수 있는. 왜냐하면 그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가 뭐 이게 위, 소장, 대장 이게 끊어진 게 아니고 식도부터 해가지고 구강부터 해가지고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그 구조, 하나의 그 소화기 계기 때문에 요 위장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위장에서 만일 이 소화를 못 시킨다고 그러면은 모든 병의 원인이 됩니다. 이 소화 이 문제가 단지 소화 문제로 끝나지 않고, 소화 흡수가 안 되면은 가장 쉽게 이제 표현한다고 그러면은 그냥 먹지 못하면 죽듯이, 아무리 음식이 들어와도 위로 들어와도 그것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흡수시키지 못하면 사람은 죽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병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소화 이 계통은 의학에서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죽음을 몰아간다. 형제들이여, 정신이. 그래서 이제 정신이 곧 위장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이 고장난 위장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니체는 또 이제 그 육체주의 신체를 정신보다 더 이제 중요시하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정신이 탈난 위장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생명은 즐거움의 셈이다. 그러나 비애의 아버지인 저 탈난 위장을 하고 짓거려대는 자에게 있어서 모든 셈이 도구로 오염되어 있다. 그 생명은, 이처럼 생명은
어떤 기쁨의 셈, 그러니까 셈이 생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쁨의 어떤 그런 것인데, 이렇게 위장이 고장이 나고, 뭐, 정신적으로 이렇게, 탈이 난 이런 상태에서는 기쁨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탈난 위장을 이제, 비애의, 슬픔의 비애의 이제 아버지라고 하면서, 모든 셈이 이제, 그렇게 그런 위장, 그런 정신 상태에서는 셈이 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탈난 위장에서는 건강을 다 망치듯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탈이 난, 정신적으로 소화하지 못하고 흡수하지 못한 자기 것으로 어떤 지식을 갖다가 체득하지 못한 사람은 독을 뿜는 거라는 것이죠. 이게 셈의 어떤 생명의 어떤 그런 환이 그 생명력을 뿜어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독을 뿜어내는 것이다. 이것도 참 충격적이죠. 요 이제 깨달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책은 좀 그 어떤 디테일 같은데 그런 번역은 좀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요런 핵심적인 깨달음 요 인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상당히 진짜 철학의 핵심적인 개념인데 자꾸 깨달음이라고 나오는데 그 다른 책에서 보면은 요 이제 그 인식이라고 되어 있죠. 인식하는 것은 사자의 의지를 가진 자의 즐거움이다. 사자의 의지를 가진 자는 인식이라고 이제 요 다른 책에는 대부분 인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인식과 요 깨달음은 같으면서도 또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인식 이야기 계속 지식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인식이 아니 이렇게 해버리면은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오역이고, 그 인식한다는 거, 그러니까 인식의 니체는 그 깨달음, 통찰 그런 의미 외에도 창조함 그런 것까지 다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식한다는 거, 그것은 사자의 의지를 갖고 있는 자에게는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크나큰 기쁨이다. 사자의 의욕, 그러니까 사자는 뭐 왕성한 어떤 그런 힘, 권력의지, 뭐 그런 의미를 상징할 수 있는데, 그런 자에게는 기쁨이 되지만은, 그런 사자, 낙타 이런 수준에서는 낙타 정도의 그런 수준의 어떤 사람은 그 지식, 인식 이런 것이 고통이라는 거죠. 고통. 앞에서 피곤한 일이라고 그랬죠. 피곤한 일이라고 이제 하듯이 의욕의 대상이, 그러니까 지쳐있는 자들에게 바로 이제 낙타 같은 건 지쳐있는 자들, 허무주의자들에게는 그냥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욕의 대상이 지식의 노예가 된다. 노예가 되고 온갖 파도가 그러한 자를 놀이개로 삼아 희롱한다. 지식의 어떤 지식의 수단 도구화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식을 지배하지 못하고 지식을 유용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식에 휩쓸려 버리는 놀이개가 되어버리는 그런 참담한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이 뭐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사자의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낙타에게 주어지는 그런 지식, 그런 뭐 백과사전을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그냥 어떤 지식의 노예가 될 뿐, 놀이개나 노예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지식이 누구에게 들어가고 어떻게, 철학 없는 지식이 되어있습니다. 철학이 없이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 낙타가 될 수밖에 없는, 충실한 낙타밖에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의 의욕, 사자의 의지, 사자는 이제 비판, 부정 이런 거니까 그런 강력한 그런 의지, 그런 생의 의지 이런 것도 강하죠.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그런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고 어떤 인류를 다 모든 것을 다 이롭게 할 수 있는데, 기쁨이 뭐 단순한 그런 게 아니고 뭐 세상까지도 다 이롭게 할 수 있지만 낙타에게의 어떤 지식은 참 별 볼 일 없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약한 사람의 특징은 뭐 허무주의자, 낙타 같은 사람, 언제나 이러하니 저들은 도중에 자기 자신을 잃게 된다. 그러니까 이 도중 그 지식, 학습을 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마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낙타가 되어버리니까. 그리하여 피로에 지쳐 마침내 묻게는, 그러니까 피로에 지쳐서 마침내 무엇을 하겠다고 우리는 길을 나섰던 것이지. 모든 것이 가거든. 뭐 한다고? 뭐 때문에 학문의 길을 들어서 지식을 습득했는가?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인생 모든 것은 갖거늘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거늘 뭐 다 마찬가지인데 그 왜 그런 고생을 하는가? 자기 한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탄하게 하는 게 또 이제 죽음을 설교하는 자들이, 종교인들이 이제 뒷받침해주는 말들이 아무 소용없다. 그래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 너희에게는 의욕을 품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무기력증으로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허무주의로.
해봤자 뭐 지식 해봤자 아무 그런 거 소용 없으니까 그래서 뭐하냐, 그냥 우미나 하고 무지무욕하게 그렇게 그냥 살아라. 저들의 기회는 이 같은 설교가 솔깃해야 된다. 그러니까 종교인들 이런 말들이 솔깃한 거죠.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예속으로 끌어낸 설교는 그러니까 노예화하는 말들이다. 종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을 우미나 노예하는 것이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자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니체는 이제 천민사회, 천민의 역사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자본, 종교 이것이 완전히 한 통속이 돼가지고 인간을 갖다 그렇게 우민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어느 하나만 극복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국가, 자본, 종교, 일가 다 투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형제들이여, 자라투는 여로에 지친 모든 사람들에게 상큼한 거친 바람으로 다가온다. 그 많은 사람들이 코를 간지러 재채기를 하도록 하라. 거칠 것 없는 나의 숨결은 담을 뚫고 감옥들 속으로 그리고 갇혀있는 정신을 속으로 파고 들어간다. 의욕은 해방을 가져온다. 의욕이 곧 창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니체가 이제 그래서 이제 니체가 이런 세상을 구제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자기는 바람이 되어서 거친 바람이 되어서 모든 지친 사람들을 이제 상쾌하게 해주겠다. 코를 간지러서 이제 자체를 하도록 깨어나도록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니체가 이제 자기를 또 바람에도 이제 많이 비유하는데 뭐 세상의 어떤 그런 악을 쓸어버리는 그런 의미도 있고 여기서는 좀 시원한 바람, 그치면서도 시원한 바람을 통해서 좀 사람들을 깨어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다짐도 되겠습니다. 거칠 것이 없는 나의 숨결은 그러니까 요 니체의 자기 어떤 그 사상은 자기 사상은 이거 담을 뚫고 감옥들 속으로 그리고 같이 있는 정신들 그 감옥까지도 이제 해체하겠다. 그러니까 니체는 여기서 감옥은 그 감옥이 아니고 사회 자체, 사회가 통째로 이제 어떤 감옥의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무너뜨리겠다 이 말이죠. 감옥을 다 해체하겠다. 사회 감옥, 그걸 북한가 욕을 받아가지고 사회를 현대 사회를 감옥 사회, 규율 사회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니체는 벌써 이제 요 선점해서 그런 감옥을 다 부수겠다. 그런 이제 소망을 담고 얘기하는 거죠. 갇혀 있는 정신들, 그러니까 노예하던 정신들 이런 것을 다 해방시키겠다. 그러니까 뭐 낙타적 정신력 그런 거죠. 감옥에 갇혀 있는 정신, 의욕은 해방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요 사자의 의지, 의욕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해방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그런 니체의 어떤 그런 외부의 어떤 바람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인간 자신의 어떤 그런 의욕, 의지도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 의지, 의욕이 없고 바람만 가지고는 안 되죠. 나의 의지, 의욕 그런 것이 있어야 이제 이런 해방된 세상, 그 낙타의 그런 그 암울한 그런 억압의 세상이 아니라는데 그런 해방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욕이 곧 창조다. 의지, 의욕하는 거, 권력, 의지 이런 것이 곧 바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창조라는 것은 나의 창조, 뭐 세계 창조, 사회 창조 이런 걸 다 이제 포함하는 것입니다. 나 그렇게 가르치노라, 나 그렇게 가르치노라. 그러니 너희는 다만 창조를 하기 위해서만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학문과 학습의 목적이 오로지 창조라는 것이죠. 창조, 나의 창조, 세계 창조, 사회 창조, 완전히 새롭게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히 다른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창조. 이 창조라는 말이 원래는 그 종교적인 그런 개념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그런 차원. 물론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완전한 무에서 그 유를 창조하기는 어렵겠죠. 어느 정도 그 전통이라든가 그런 기반으로 해서 토대를 가지고 그렇게 창조하니까 뭐 유에서 유라도 볼 수 있고 하여튼 그 종교에서만 어떤 그 전유하던 그런 이 개념을 니체는 자기 철학 핵심 개념으로 하면서 이제 창조 모든 것에 이제 창조를 하라고 그 인식합니다. 요 지식에서도 그런 섭법 주의 뭐 그런 소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창조로까지 나가야 이제 그게 제대로 된 지식이고 인식이고 학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했다 아까 그 한 것도 다 이제 창조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화 흡수도 제대로 못하고 소화 흡수를 못하니까 이제 창조를 못하는 거냐 못하는 거죠. 주의만 당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내게서 배우는 법 또한 제대로 배우는 법을 먼저 내게서 배워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학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성의 과학적 이성 뭐 이런 또 철학의 행위상학적 이성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있는데 다시 이성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다시 새롭게 배우면은
그 이성은 좋은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이성 이런 거는 이제 도구적인 이성이고, 또 행상학적 이성은 너무 또 이성을 종교화해가지고 학문이 또 종교화된 점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면에서의 어떤 그런 이성들, 그런 이성들을 니체는 반대하고, 제대로 된 어떤 철학적 이성, 초인적 이성, 그런 것은 니체는 긍정하기 때문에 니체를 무조건 반이성주의자 이렇게 하면 그것도 이제 잘못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제대로 배워야 하고 한다는 것은 니체 철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니체 철학을, 이런 니체 자라투자 이런 책을 통해서 새롭게 심도 있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새롭게 배우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예,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